안녕하세요,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요즘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서 아이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지시고 학원 숙제도 좀 많아지고 아이의 숙제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런 전화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고,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고, 한 문제 풀고 물 마시고 오고, 한 단어 외우고 힘들다고 눕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아이들이 숙제를 못하는 이유, 우리 애는 왜 숙제를 못할까요? 사실 아이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부모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왜, 내가 뭐,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오늘 컨텐츠는 아이들이 숙제를 못하는 이유가 100% 아이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이제 과외도 많이 해보고 학생들을 많이 상담해본 결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숙제가 전부냐, 집에 왔으면 방학인데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끄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집에 왔는데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고, 아빠는 야구 보고 있고, 형아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누나는 유튜브로 덕질을 하고 계신다면 치킨 시켜 드시고 계시면서 그래, 너는 숙제 다 하고 먹어, 숙제 많으니까, 이런 환경인 곳이 있어요. 네, 이거 다 실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부처님입니까? 이런 환경에서 숙제를 어떻게 해요? 다 놀고 있고 다 치킨 먹고 있는데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아이 방에서 숙제하면 된다, 방에다 고립시키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숙제하는 것도 힘든데 작은 방에 혼자 고립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엄마랑 아빠는 하루 종일,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드라마도 못 보고 야구도 못 보냐. 어머님이 그 똑같은 거를 어머님한테 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얘도 하루 종일 학교 학원에서 공부만 하다 왔어요. 결코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고생스러웠다고요. 얘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압력도 겪었단 말이에요. 학업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실적인 압박, 실적 압박도 받았단 말이에요. 회사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숙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집에 있는 그 큰 TV, 거실에 있는 거 그거 치우셔야 돼요. 그거 치우고, 소파도 치우고, 거실의 중앙에 큰 테이블 갖다 놓고 아이가 숙제하는 시간에 좀 잔잔한 음악, 앰비언스 이런 거 좀 틀어 놓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업무를 보시거나 컴퓨터 갖다 놓고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숙제해라. 아빠도 일하는데, 엄마도 책 보는데. 아이가 공부하는데 소외감을 안 느끼겠죠. 이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는 것처럼 공부할 분위기를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두 번째, 이런 애들이 숙제를 못한다. 집에서 숙제해본 일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숙제를 안 해본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통틀어서 집에서 숙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공간이랑 뇌 활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어학 논문에 있어요. 그래서 침실에 가면 그래서 잠이 오는 거고, 헬스장에 가면 심장이 뛰는 거고, 도서관에 가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의 습관을 잡아두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걸 해놔야 되는데, 집에서는 전혀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숙제한 적이 없다. 엄마랑 아빠랑 TV 보고 놀고 휴식을 하는 공간이다, 집이란 곳이. 이러면 집에서 숙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어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이랑 막 놀고 쉬는 공간에서 갑자기 숙제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마치 저한테 헬스장에서 숙제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헬스장 음악 들으면서 강의 준비하라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모님들에게 왜 집에서 쉬기만 하셨어요? 왜 놀아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새로운 공부방, 새로운 책상 꾸며준다든가,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하면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책상을 좀 새로 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실을 좀 공부하는 공간으로 큰 테이블 사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독서실 도서관 끊어주세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가지고 숙제하고 와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우리 아이는 왜 숙제를 못할까? 세 번째, 엄마 아빠가 숙제에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아이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숙제를 못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맨날 확인해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맨날 확인하는 건 선생님이 하시겠죠. 아이가 숙제를 계속 잘하고 있으면 가끔 숙제 한번 좀 펴보고 잘하고 있네, 잘한다, 시키지 않아도 잘하네? 라고 지나가듯 한번 말해주고 얘가 별 리액션이 없어도 그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펴봤는데 안 한 것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왜 안 했어? 라고 좀 물어봐 주시고 라고 해야 돼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 배경백이 이 얘기를 해요. 아이랑 자꾸 싸우게 된다. 아이랑 자꾸 싸우게 돼요 라고 하시는데 안 싸우려고 숙제를 계속 확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원장님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는 거죠 뭐. 아이가 숙제를 잘 못해요. 근데 학원에서는 계속 혼내고 왜 안 했냐고 그래. 근데 계속 안 해와. 엄마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계속 아이는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없지. 숙제를 안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하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학 숙제가 몇 페이지나 되는지, 얘가 한 번 숙제로 몇 문제나 푸는지, 영어 숙제로 단어 외울 때 몇 단어나 외우는지, 우리 아이가 몇 문제 풀고 몇 단어 외우는지,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그거 잘 알면 좋죠. 정확하게 알면 좋죠. 마치 우리 신생아 때 우리 아이의 체온 알듯이 36.5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 키워본 사람들은 아는데 딱 아이가 좀 열이 높은 애는 37도에 좀 가까운 애도 있고 좀 낮은 애는 36도에 가까운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잘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고 이 음식을 먹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고 이 음식은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수학 문제를 몇 문제 소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시간, 즉 한 번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 아시면 아주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야 학원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 요즘 난이도가 좀 높은가요? 난이도가 너무 낮은가요? 왜 아이가 능률이 떨어지죠? 평소보다 능률이 올라있네요? 떨어져 있네요? 평소보다 잘 푸네요? 못 푸네요? 라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면 이게 학원 선생님이 엄청 긴장해요. 이거 관심이 많으시구나. 잘 알고 계시네. 내가 긴장하면서 얘를 좀 쳐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옆집 아이는 엄마가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알아서 공부 잘하던데. 그런 케이스 있겠죠. 그런 케이스 얘기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안타까워 하시고 아이가 잘 못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저녁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집, 손님 많은 집도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1시간 미세하게 계획 세우고 쪼개서 공부해요. 근데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외식하자? 옷 입어라? 뭐 외삼촌 오셨다? 삼겹살 구워 먹자? 이것도 안 됩니다. 저도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해먹는 입장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있다면,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라면 그래도 미리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밥 먹으려고 해? 뭐 먹을 거야? 아니면 뭐 삼촌이 이따 오신대, 몇 시에 오신대, 미리 얘기해 줘야 얘네들도 짜증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어 외우는 시간 좀 옮길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 가정이 중요하지만 요 정도의 센스, 미리 언제 먹을 것이다, 뭘 먹을 것이다, 누가 올 것이다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숙제를 못하는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해봤어요. 아이들의 공부는 50%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공부는 자기 혼자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은 90년대 개념이에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셔서 숙제 안 하는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 어머님의 스트레스도 같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